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로 이 방송에 합류한 김혜숙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문학계에 새로 나타나 모더니즘 문학에 대하여 두 분 선생님과 대담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주제는 모더니즘 문학으로서 허무주의와 데카당스 문학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한 강의 시간입니다. 모더니즘 문학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김동현 시인의 시 겨울 풍경을 낭송하고 또 설명을 두 분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더니즘 문학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생겨났는데 이 시기에 이러한 문학 사조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왜 모더니즘이 생겼나 하는 출발의 시대적 상황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는 세상이 급격히 변하던 시기였습니다.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도시화가 이루어졌으며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대량 생산의 결과 생산 자원 확보와 그에 따른 소비처의 확보를 위한 1차 세계대전의 충격이 먼 원인이 됩니다. 결국 산업화가 몰고 온 도시화로 인한 도시 빈민의 탄생, 또 그로 인한 의식의 변화와 맞물린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 인간은 무엇인가 하는 명제가 따르게 되면서 이 철학적 고찰이 문학의 영역에 파고들게 됩니다. 네, 이 인간성에 대한 회의가 작가들로 하여금 기존의 표현 방식으로 이 시대를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줄거리 중심에서 과감히 탈피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어서 시간의 순서가 뒤틀리고 문장의 구조가 파격적으로 깨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기존 문학의 전통이 파괴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의 단순한 전개나 나열이 아닌 인간의 내면을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즉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보다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동기 이런 것들이 사건에 관계된 화자의 내면적 의식의 흐름과 감정이 중요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모더니즘적 문학의 중요한 특징으로서 파괴적 인간이 품고 있는 불안심리와 허무주의가 팽배해지는데, 이 불안심리와 허무주의가 문학에 나타나는 방식은 어떠한가요? 네, 의식의 흐름이 문학적으로 그대로 반영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논리 없이 이어지는 독백이나 생각나는 대로 표현하는 것이 그 특징적 현상입니다. 20세기 초 우리 문학에서도 이러한 기류가 나타나는데, 이상의 오감도가 모더니즘적 시의 특징적 요소를 모두 갖춘 대표적인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에서는 13명의 아이가 이유도 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달리는 이유, 작가의 의식 구조를 이해하거나 분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쉬어진 대로 읽고 쉬어진 대로 생각해야 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읽으면 읽을수록 곤란해지면서 결국에는 읽는 이로 하여금 정신착란에 가까운 불안 심리에 빠지게 됩니다. 김 선생님도 이 오감도에 대한 느낌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이정민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보탤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청을 받았으면 말씀을 드려야지요. 이상의 오감도는 한국 모더니즘 시의 대표작으로
전통적인 서정시의 틀을 완전히 깨트린 작품입니다. 13인의 아해라는 반복적 이미지와 숫자 구조를 통해서 현대인의 불안 심리와 공포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명확한 의미를 전달하기보다 독자를 혼란 속에 던지며 질서가 무너진 세계와 방향을 잃은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시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읽음으로써 나타나는 혼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것이죠. 두 분 선생님 말씀을 종합하면 생각 없이 읽고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죠.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이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네, 모더니즘 시는 생각 없이 떠오르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문학 사조입니다. 즉 의식의 흐름이 하나의 물결이라면 그 물결 위에 내 의식을 올려놓으라는 거죠.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으나 쉽게 말하면 생각하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쓰고 생각하지 말고 읽는 대로만 생각하자입니다. 김 선생님이 조금 더 보충해 주시면 물질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함으로써 물질에 짓눌리고 녹아든 현대인이 그 문명에 반항하는 의식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 모더니즘적 시가 됩니다. 물질 문명에 눌린 현대인의 과거와의 단절, 그 단절에서 오는 불안한 내면 심리, 또 그로 인한 현재의 존재에 대한 허무,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질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함으로써 물질에 짓눌리고 녹아든 현대인이 그 문명에 반항하는 의식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 모더니즘적 시가 됩니다. 물질 문명에 눌린 현대인의 과거와의 단절, 그 단절에서 오는 불안한 내면 심리, 또 그로 인한 현재의 존재에 대한 허무,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런 뜻도 없이 나열된 것 같은 시어들이지만 결국에는 삶의 의미를 상실한 현대인이 자신이 살아가는 현재의 세계와 내일에 대한 불안한 심리가 고스란히 나타나는 매우 철학적인 사조가 됩니다. 모더니즘 문학의 대표적인 시인이라면 어떤 분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네, 외국의 작가를 보면 그 제임스 조이스, 또 버지니아 울터, T.S. 엘리엇, 프란츠 카프카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기존 문학의 틀을 깨트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시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아주 대표적이지만은 이상 선생의 실험적 언어, 그리고 파격적인 형식, 그리고 김기림 시인의 도시적 감각, 박태원 시인의 의식의 흐름도 같은 아류의 시가 됩니다. 특히 이상의 작품은 난해하지만 모더니즘 시의 핵심이 됩니다. 모더니즘 문학을 쉽게 한 줄로 정리한다면요? 네, 모더니즘이 나타나기 전의 문학을 고전 문학이라고 칭한다면, 고전 문학이 이야기 중심이라면 모더니즘은 의식과 표현 중심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네요. 김 선생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네. 모더니즘 문학은 이 선생님 말씀대로 내용보다 표현 방식이 더 중요해진 문학입니다. 그리고 세계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해부하는 문학입니다. 동시에 형식 자체를 실험하는 문학이죠. 모더니즘과 허무주의, 데카당스를 비교해 보신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모더니즘의 핵심은 표현 방식의 혁명입니다.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답인데 그 특징은 형식을 파괴하고 의식의 흐름을 거부하면서 의식의 내면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특징으로서 불안한 심리, 실험적 언어의 사용, 지적 탐구가 그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계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표현 방식이 바뀐 것. 그리고 허무주의, 니힐리즘이죠. 허무주의의 핵심은 사는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의미의 붕괴입니다. 특징적으로 삶의 무의미, 어떤 존재 가치, 가치의 부정, 존재에 대한 무의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정서적으로 보면 공허, 절망, 무력감이 근간을 이룬다고 할 것입니다. 세계 자체를 부정하면서 모든 것, 인생까지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부정적 가치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카당스입니다. 데카당스의 핵심은 타락, 부정, 이 니힐리즘의 타락과 부정 속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데카당스가 됩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무너진 그 자체에 마침표를 찍으면은 그 니힐리즘이 되는데 무너짐 속에서 아름다울 수 있는가고 의미를 비약시키게 되면은 그것이 데카당스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징적으로 감각적이고 태폐적 미학과 인공적 아름다움, 쾌락과 병든 아름다움, 이런 것이 데카당스의 대표적인 형식이 됩니다. 정서적 관점에서 보면은 관능주의적이고 우아한 타락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너지는 세계를 보면서 아름답게 그것을 즐길 수 있도록 또 선택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생님이 한마디로 정리해 줄 수 있나요? 네, 아주 쉬운 비유를 들겠습니다. 세상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가지고 표현한다면 모더니즘은 이걸 새 방식으로 표현해보자. 허무주의는 다 끝났다, 의미 없다. 데카당스는 이 무너짐조차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더니즘, 허무주의, 데카당스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문학적 태도입니다. 모더니즘은 새로운 표현 방식으로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려는 움직임이고 허무주의는 삶의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사상입니다. 반면 데카당스는 무너지는 세계 속에서도 감각적 아름다움을 찾으려는 태도입니다. 즉 모더니즘은 표현의 혁명, 허무주의는 의미의 붕괴, 데카당스는 타락의 미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동현 시인의 시 겨울 풍경을 가지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선생님의 낭송해 주시죠. 겨울 풍경. 겨울밤 구름에 반쯤 가리운 밝은 달은 나무 위에 걸터앉아 졸고 있고 저 달 품에 안은 나무 찬 바람에 슬피 부는데 먼 길 달려온 처량한 노새 잠 못 이루는 것은 찬바람 소리 때문이 아닌 내일 또 가야 할 먼 낯선 길 때문이다. 이 시를 모더니즘적으로 그 요소를 분석한다면 우선 김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죠. 예. 이 시를 모더니즘적 요소로만 분석하겠습니다. 우선 이 시는
대상을 의인화가 아니라 의식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무 위에 걸터 앉아 졸고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표현은 단순한 의인화가 아닙니다. 즉 달을 의식의 존재처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객관적 사물이 아니라 주관적 인식 속에서 재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모더니즘적 시의 핵심적 특징입니다. 그리고 의미를 직접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찬바람에 슬피 우는데 밑도 끝도 없이 슬피 운다고만 합니다. 무엇이 슬픈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독자가 직접 해석해야 하는 영역이 됩니다. 마지막에 먼 낯선 길 때문이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정도 아니고 설명도 아닌 하나의 질문 형태로 마무리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고전적 서정시가 아니라 현대적 불안의 언어입니다. 네, 이 시는 이야기 중심이 아닌 이야기 이미지 중심시로 보여집니다. 달, 나무, 바람, 노새 등은 모두 이미지들입니다. 그리고 각 이미지들은 모두 서로 연결되지만 설명은 없습니다. 즉, 이미지들은 각기 독립하여 나열되고 있지만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더니즘 기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선생님 이 시 겨울 풍경의 정서적 핵심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의 본질은 끝없이 이어지는 삶의 길에 대한 피로와 불안입니다. 여기서 노새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상징적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이 겨울 풍경은 거무주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거무주의는 의미 없다로 단정하고 끝을 맺지만 단정입니다. 이 겨울 풍경에서는 그런가?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의미를 남기고 있습니다. 사유를 남기죠. 허물을 느끼지만 부정하지는 않고 이어지는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이 데카당스, 즉 허무주의와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분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모더니즘과 허무주의, 데카당스 문학의 특징과 각각의 문학이 가지는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비슷한 부분도 있고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는데 오늘 이에 대한 확실한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즐거운 문학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시간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나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김용수 시인이 새로 이사장을 맡으신 사단법인 새생명 강명회에 대한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